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극대극소 이제 볼 건데, 극대극소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 x축은 생각하지 마시고 y축도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이 가로줄이 x축에 있고 세로줄이 y축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3차 함수, 원함수 fx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도함수 각각의 x가 어디인지 좀 특정한 지점에서 도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함수는 f'x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 3차 함수면은 도함수는 2차 함수로 나타날 겁니다. 이 원래 함수 3차 함수에서 여기가 만일 x가 1이다, 여기가 만일 x가 2다, 여기가 만일 x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어이구 지웠던 것처럼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각 원하는 그 x 좌표에 해당되는 미분 계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즉 접선 기울기가 있을 거예요. 이 접선 기울기가 이제 여기 플러스로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쪽 편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접선 기울기가. 따라서 접선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데 있어서 그 경계가 되는 지점, 여기는 접선 기울기가 제로가 될 거 아닙니까? 이때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걸 극대라고 그래요. 이 만일 x가 여기가 2라고 그랬는데 그 2의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든 플러스 값이 나타나든 뭐와 관계없이 접선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걸 극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즉 함수값이 첨가하다가 부드러운 곡선에서 끊임없이 연결되는 부드러운 곡선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증가를 하다 감소를 하면 그 경계 지점이 바로 극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일 여기가 x가 4라는 지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요걸 기준으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접선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가 플러스 접선 기울기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경계가 되는 요 지점, 이 미분 계수가 또 제로가 나오죠. 이 미분 계수가 제로가 나온다는 것은 접선 기울기가 제로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x축이랑 평행하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f 프라임 2니까 2를 집어넣으면 제로가 나오는 곳이고요. 여기 x가 4니까 f 프라임 x 대신 4를 집어넣으면 제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가 되는 겁니다. 3차 함수가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3차 함수인 경우를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단지 이 오른쪽 끝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죠. 이게 3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이 주로 선생님 A라고 적는데 3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이 0보다 클 때 오른쪽 끝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3차 함수에 자 원래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 끝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3차 함수니까 이런 곡선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자 이번에는 여기가 x가 3이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x가 5일 지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가 5일 때 이 원래 함수 3차 함수는 극대를 이루고요, 이 f5의 값이 바로 극대값이 되는 겁니다. 원래 함수에 5를 집어넣는 거죠. 5를. 그러면 여기서 f'5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자리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그 값은 제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왜 극대라고 했냐면은 접선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점은 역시 도함수의 값이
x5를 집어넣었을 때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x가 3인 지점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여기는 극소인 지점이 되고요. 극소인 지점이 되고, 자, 이 원래 함수에다가 x 대신 3을 집어넣으면 이건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3인 장소에서 x가 3인 곳에서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즉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즉 접선 기울기를 구해보면 제로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요 두 개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3차 함수에서는 극대하나 극소하나 또는 극소하나 극대하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a 값이 0보다 크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요. 즉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0보다 작으면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극대 극소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는 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3차 함수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fx 얘도 3차 함수예요. 자,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은 0보다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요 경계점을 기준으로 요거 이제 점을 일부러 찍겠습니다.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한번 볼게요. 그래프의 곡률이 조금 변하고 있지만은 이 접선 기울기가 플러스 값, 여기도 플러스 값입니다. 즉 여기가 만일 x가 5인 지점이다 라고 해볼게요. x가 5인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 곡선의 곡률이 변한 것 같은데, 이게 접선 기울기가 이 x는 5를 기준으로 플러스가 플러스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대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요, 극소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변곡점이라 그럽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접선 기울기의 부호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는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이건 계속 위로 볼록하고 여기도 계속 위로 볼록한 형태잖아요. 접선 기울기의 부호가 바뀐 뿐. 그게 극소 극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극대 극소도 아니고 이건 변곡점이라고 그러고요. 저번에 3차 함수의 성질을 할 때도 가르쳐 드렸지만은 이 변곡점에서 이 접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같은 경우에는 f'5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제로로 나타나요. x축이랑 평행해요. 대부분의 접선들은요, 보세요. 접선들은 그래프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접하게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 도함수에 x 대신 5를 집어넣으면은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접선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자, 극대나 극소에서는 f'2 값이 제로였고요, f'4 값이 제로였어요. 여기도 f'3 값이 제로였고요, f'5 값도 제로였습니다. 분명히 여기도 f'5 값이 제로인데 극대 극소가 아니죠. 자, 이거를 이제 살짝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장소가 이제 변곡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분해 내느냐, 앞으로 이제 강의할 때 나오겠지만은 주로 이 도함수에서 인수분해했을 때, 도함수를 인수분해했을 때 그 항의 그 치수가요, 짝수로 나타나요. 주로 3차 함수에는 제곱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여기 그림 좀 설명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3차 함수 그러니까 이 3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지?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가 변곡점이고요. 이때도 f 프라임 x가 제로가 되는 그런 x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변곡점이지 극대의 극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밑에 내려보면 위에 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게 a가 0보다 큰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이게 조금 더 과격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변곡점인데요. 요 변곡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제로가 아니라 양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 양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극대 아니고요. 극소 아닙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가요. 흑은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함수가 흑은을 갖는 경우에 이런 f'x가 제로가 아닌 그런 변곡점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돼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된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기한 건 잠깐 지워보고요. 자, 우리가 그 미분을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실생활에도 뭐 속력, 속도, 가속도 뭐 이런 것도 사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이 미분이 이제 적분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기 힘들었던 넓이도 구할 수 있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야. 그죠? 꼭지점 좌표하고 그죠? 꼭지점 좌표하고 y 절편이나 그 다음에 x 절편이나 이런 거 알면 쉽게 그려집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값으로 개형 그리기는 이제 3차 함수에 이제 많이 이제 집착이 되는데 2차 함수는 도함수로 해봤자 1차 함수가 될 거고 그 1차 함수야 뭐 중학교 때부터 해온 건데요. 그죠? 이 3차 함수를 기본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최고차항이 a고요. 상수항까지 이렇게 해서 개수가 특정 안 되고 이렇게 문자로 a, b, c, d로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이 원함수를요. 도함수를 구합니다. 원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서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인수분해가 잘 돼가지고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해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그냥 두 실근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 중에 이제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베타가 좀 더 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게요. 이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꺾이는 부분이 있죠. 접선 기울기가 플러스이다가 마이너스인 부분이 극대가 되고요. 그 반대인 경우가 극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알파가 극대인 지점의 x 좌표고요. 베타가 극소인 지점의 x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극대와 극소에 해당되는 값을 극대값이라고 하고요. y축에 가서 읽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f에 알파를 집어넣어 가지고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은 값이 나오겠죠. 여기 y축 값을 읽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극소값이거든요. 이거는 f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극대값이 되는 거고 이건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합해 가지고 그냥 극값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들을 극대인 지점, 극소인 지점이라고 하지만은 극점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고차항의 개수 a가 0보다 작게 될 때는 오른쪽 끝이 내려가잖아요. 이렇게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 지점이
극대인 지점이 되고요. 이 지점은 극소인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극소 극대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원함수에서 판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값이 이제 y축으로 가서 읽어주면 극소값이 나오게 되고, 여기 이제 y축 값을 읽어주면 극대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차 함수의 대표적인 그래프를 가지고 도함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퀄 제로로 두고 인수분해하고 난 뒤에 이퀄 제로로 두고 방정식처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글이 나오게 됐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원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이 도함수를 구했더니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퀄 제로를 두고 이제 방정식처럼 만듭니다. 실근이지만 중근을 가질 수 있고요. 또는 실근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수분해하면 그렇잖아요. 자, 이거 중근을 가졌을 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곡점이 나오죠. 극값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접선 기울기는 제로가 되는 거죠. f 프라임 알파 제로가 됩니다. 자, 실근을 갖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흑은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변곡점입니다. 극값 없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f 프라임 알파,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 알파인데 알파가 제로가 안 되고 이렇게 음수나 양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수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만일 이게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최고차항의 원함수의 fx의 최고차항이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변곡점이 될 텐데 흑은을 갖겠죠. 누가? 도함수가. 자, 이 접선 기울기가 음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4차 함수인데요. 눈에 띄는 거슬리는 게 바로 들어오네. 3차 함수로 바꿔야 됩니다. 4차 함수를 미분했는데 2차 함수가 될 리가 없죠. 3차 함수 이렇게. 자, 이거 4차 함수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a 값이 0보다 큰 경우하고 a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원함수의 최고차의 개수입니다. 원함수의 최고차의 개수예요. 여기서는 4차 함수니까 4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똥꼬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거. 얼마나 내려가고 얼마나 올라가느냐는 그래프의 개수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음수로 나오면 오른쪽 끝이 내려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런 기본 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극대가 되죠. 자, 여기가 f 프라임 x가 제로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만일 감마라 그러면은 여기 감마를 집어넣었을 때 제로가 되는 거죠. 이건 도함수예요. 여기도 극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f 프라임 x가 제로가 되는 곳이죠. 여기도 f 프라임 x가 제로가 되는 곳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기 때문에 극소가 되는 지점이 될 겁니다. 됐죠? 만에 하나 여기에 x 값이 알파고 여기에 x 값이 베타라면은 이 도함수는 f 프라임 x죠. 이 도함수는 최고차항이 이제 여기 있겠지만 여기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는 극소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극소가 될 거죠. 그러면 여기는 극대가 될 겁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4차 함수에서는 극대 두 개의 극소 하나 또는 극소 두 개의 극대 하나 이렇게 급값이 3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4차 함수를 도함수를 구해 가지고 f'x가 되는 거죠. 이 f'x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하고 제로로 놓고 마치 방정식 풀듯이 풀어버리면 그리고 인수분해 했을 때 이게 한쪽이 중건이 나타나고 실건 하나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중건 나타내는 여기에는 변곡점이 나타나는 지점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이 f'x를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뭐 최고차항이 있고 요거 어쩌고 저쩌고 x항이 들어있고 또 어쩌고 저쩌고 x항이 들어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일에 홀수 지수를 가지고 있고 짝수 지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홀수 지수라고 하면 대부분 전부 1입니다. 1차. 짝수라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2밖에 안 나오니까요. 4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 홀수 지수로 나오는 여기에서는 극값이 나오고요. 극값에 x 값들이 나오고요. 극값을 이루게 돼야 하는 그런 x의 좌표값이 나오고요. 요 짝수에서는 이거 변곡점, 이 변곡점에서의 x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함수입니다. 극값 변곡점은 좀 어디서 말하는 겁니까? 이건 원함수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여기 선생님이 하던 거 어디 갔지 이거? 중건이 나오고 실건이 나왔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f'x를 구했는데 이게 a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x-2의 괄호 닫고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3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a가 0보다 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가서 꺾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살짝 변곡이 생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변곡이 요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변곡이 생긴 지점이 바로 x가 2인 곳이고 이 극값을 갖는 곳이 x가 3인 곳이에요. 여기가 1차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했잖아요. 반드시 홀수, 질수 뭐 이렇게 홀수, 지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는 극값을 나타내고 이 제곱이니까 중건을 가지잖아요. 중건을 가지면 앞에서 변곡점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실수인 중건이니까 여기도 f' 뭐죠? 2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극값을 가졌기 때문에 f'3이 제로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일 풀다 보면요, 이렇게 f'x 저기 도함수로 그랬는데 여기 실근은 한 개 나와요. 실근 한 개 나오는데 흑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흑은이 그잖아요. 이게 3차 함수다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은 괄호항에 실근 나오는 부분과 괄호항에 흑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최고차항이 0보다 크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즉 여기가 이제 실근 나타나는 게 x가 2인 지점이고 흑은 나타나는 지점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이제 x가 2인 지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변곡점인데 이 변곡점이 이제 f' x가 0이 아닌 그런 변곡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됐죠? 근데 이게 3차 함수다 보니까 3중건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3중건을 가지게 되면 f'x가 풀었더니 3중 실근
삼중실근을 가지면은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2차 함수 그래프가요. 그래서 여기는 극값을 가져버려요. 여기서는 극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f'x가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는 지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인트로덕션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내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 되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미스프린트라 그랬죠. 이거 지우시고 이거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자, a가 0보다 큰 경우만 가지고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원함수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것의 도함수를 구하세요. 3차 함수가 되겠죠.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방정식처럼 만들어서 풀어요. 그랬더니 서로 다른 세 실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 차수가 전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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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치수가 1, 치수가 1, 치수가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홀수단 말이지. 그런 건 우리 앞에서 했어요.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 x가 감마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게 된다. f'x가 제로인 지점을 갖게 된다. f'x가 제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기준으로 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극값이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아니,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중건이 나타날 수가 있다. 지수가 짝수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은 x 이퀄 알파인 지점에서 극값이 아닌 변곡점을 갖게 된다. 만일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곳이면 변곡점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변곡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서 중건이 나타났다.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사이에 이 간격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 삼중건이 나타나면요,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거든요. 이 그래프를 그 사이에 있는 걸 다 삭제시켜 버리는 거랑 같다. 따라서 연결하면은 이렇게 극값, 극소값, 여기 f'x가 제로가 되는 곳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역시 세제곱이니까요. 홀수잖아요. 지수가 홀수이면은 극값을 가집니다. 그럼 문제를 살살 풀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걸 그릴 때 이게 정감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그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지금 미분 단원이잖아요. 미분 단원이니까 예의상 도함수는 해놓고 봅시다. f'x. 자, 3차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마치 이퀄 제로로 두고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수분해부터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데부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죠. 따라서 그걸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괄호항의 치수가 1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앞에서 공부했듯이 x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x가 어디에서 플러스 1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수가 이럴 때는 극값을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확인해 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죠.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오른쪽 끝이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게 x축이라고 하는 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큰 값을 가지므로 여기가 바로 x가 뭐인 지점입니까?
x가 마이너스 1인 곳이고요. 요 지점에서 극대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x가 1인 곳이죠. 여기는 x가 1인 곳이고 여기는 극소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극대값이 얼마인지를 알면은요. 원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극대값이 얼마인 줄 압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니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돼서 제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대값은 제로입니다. 자, x가 1인 곳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f 1값이 지금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y축 값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뭐죠? 이게 y절편이잖아요. y절편. y절편 값이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극대값이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극대값이 제로가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x축이랑 접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래프에 x축의 그래프를 여기 접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극소값이 마이너스 하니까 한 요 정도가 y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 3차함수 이 3차함수 있잖아요. 이걸 인수분해를 하지 않더라도 이 3차함수 fx를 인수분해를 하면 반드시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인수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나머지가 필요한데 이건 이제 조립제법을 하든 뭘 하든 찾아낼 수가 있죠. 여기 1 집어넣고 제로가 있고 마이너스 3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서 제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인수가 또 나오죠.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불완전한 인수죠. 1, 1은 2.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줘야 되니까 이거는 괄호 열고 x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곱으로 만들어 버리고 x 저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그래프가 완성됐네요. 그죠? 여기는 뭐죠? 여기에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려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그릴 수도 있고요. 대충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괄호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A가 지금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게 지금 y절편입니다. 이게 y절편이고, 자, 그럼 도함수를 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미분하는 죄죠. 뭐 도함수는 일단 구해놓고 봐야 돼요. 마이너스 6의 x의 제곱 플러스 2, 9, 18 x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이게 6으로 마이너스 6으로 묶어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6으로 묶어지면서 그럼 괄호 열고 x의 제곱 3, 6, 18이니까 마이너스 3x 2, 6, 10이니까 플러스 2 괄호 닫고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제대로 되겠죠. 또 마이너스 6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괄호항의 치수가 이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극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극값을 갖게 되는 곳은 x는 1이고 x는 2인 곳에 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x가 2인 곳이고 여기가 x가 1인 곳이 되겠죠. 여기서 극소값을 갖고요. 여기는 극대값을 갖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극소가 된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극소 값을 한번 구해보면 f 프라임 1이 아니라 f1을 가지고 해야 되죠. 집어넣어서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여기 집어넣어봤자 다 제로 되니까, 자 여기 지수란다. 개수하고 상수를 그냥 합하면 되는 거죠. 1이 나오죠. 그러면 f'2는 극대값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극대입니다. 극대 값이 될 것 같은데 집어넣어 보세요. 2는 4, 4, 8, 2, 8, 16. 그러면 이거 복잡하네. 4, 9, 36, 24 계산하면 2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래프 개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Y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X축을 이렇게 그려보는데, 자 F1 값이죠. 이게 1이에요. 밑으로 내려온 게 얼마 못 내려오네. 여기 1-1 위로 올라간 게 2를 넣는데 또 2네. 그럼 여기가 한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뾰족하면 안 돼요. 뾰족하면 미분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Y축 절편이 6인데 잘못 그렸죠. 이게 더 급하게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6이 나와야 돼요. 여기. 그러면 이제 요거 지점이 어느 건지 궁금하면 요걸 인수분해를 해야죠.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기가 귀찮죠. 그죠? 요 값을 구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지금 우리 F2 값을 미리 구해놨어요. 이게 0보다 크다는 걸 여기 구해놨잖아요. 그 값. 그러면 요거보다 정수 한 칸 더 나은 거 F3 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구해봐요. 요 대충 넣어서 삼성 보면 상당히 크게 계산됩니다. 이게 여기가 크게 계산되고 여기가 크게 계산되죠. 이게 음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충 대보면. 그러니까 3이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음수 값이 나오려면은. 대충 2와 3 사이를 뚫고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요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똑같은 걸로 이제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3차 함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유제 요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 특별한 게 아니고 연습 삼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 값을 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봐라. 자, 그러면은 도함수를 일단 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3의 x의 제곱의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러면 3을 묶어낼 수가 있고요. 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뻐끔뻐끔거리고 있지 말고요. 인수분해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어디까지 하는 게 실수 범위까지 하는 게, 이게 3의 괄호 열고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수가 전부 1이기 때문에 홀수 지수죠. 그죠? 다 그 값을 가지는 겁니다. x가 루트 3에서,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루트 3에서 그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이게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요, 집어넣어 가지고 큰 값이 극대값이고요, 작은 값이 극소값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뭡니까? 이게 최고차항이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게 3차 함수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극대는 값이 y축 값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극소는 y축 값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여기가. 그래서 f 프라임에 아니라 f에 그냥 원함수에 루트 3을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6 루트 3이 나오고요,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는 6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극소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x가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3인 곳이에요. 여기가 뭐죠?
x가 뭐죠?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극대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상수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x 대신 제로를 넣으면은 다 제로가 돼 버리기 때문에 y 절편이 제로예요. 제로. 원점을 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요. 여기가 뭐가 되고요? 여기를 루트 3 이러면 안 되지. 루트 3 이게 마이너스 루트 3 이러면 안 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 되는 곳이죠. 그럼 이 지점은 뭐냐 이거야. 이거는 이 원함수의 애를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버려야지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x 묶어내고 x 제곱 있고 이게 fx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니까 합차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인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여기 y 값이 얼마가 되고 6 루트 3이 되고 이쪽 y 값이 얼마 되고 마이너스 6 루트 3이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더 넘어가 보면 자 3차 함수의 극소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이거 앞에 거하고는 다르게 뭐 변곡점이 나타나는 거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1번은요. 자 원함수가 이거고요. 그리고 원함수의 최고차항이 0보다 크다는 거와 y 절편이 1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하나 얻을 수가 있고 도함수를 구해야죠. f'(x) f'(x를 구해보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죠. 3으로 묶어지죠. 3으로 묶어지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는데 그건 완전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 적겠습니다. 3의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실수든 여기서 양수가 나오고 3도 양수니까 이거 항상 0이 되는 거죠. 이거 앞에서 배웠죠. 증가감수할 때 이거는 증가하게 된다. 어느 부분에서? 실수 전체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접선 기울기가 변함이 없네. 그러니까 여기는 극값이 안 나타나네.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계속 증가를 하니까 이 도함수의 값은 뭘로 나타납니까? 전부 계속 양수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 도함수의 부호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극값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변곡점은 있을 수 있네. 그렇다면 그 변곡점 앞에서 공부했죠. 지수가 이렇게 짝수로 나오면은 x가 1인 곳에서 뭘 가진다? 변곡점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래프는 a가 0보다 크니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게 기본 꼴이에요. 기본 꼴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변곡점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이제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변곡점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이 변곡점의 x 좌표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1이란 이야기지 이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1 넣어가지고 함수값 구해보면은 이 변곡점의 좌표가 이제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y축이고 x축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1 넣어보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가 나오죠. 자 여기 f 프라임 여기서 f 프라임이 아니라 f1 값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요 점을 잡아놓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y절편이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야 돼요. 여기가 변곡점이긴 한데 이렇게 지나나 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죠? 여기가 변곡점. 그런데 이게 실수 중건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이게 접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f 프라임 1을 구해보면요 이게 제로가 돼요. 그죠?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 제로 나오잖아요. 오케이. 이 어디가 이게 여기가 어디쯤 뚫고 내려갈까? 아이고 또 인수분해 하려니까 이거 3차 함수 이제 귀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f0일 때 보세요. 여기 f0일 때 f0일 때 2라는 거 이 y 절편 우리가 구해난 거잖아요. 이거 y 절편 구해난 거잖아요. 2가 아니고 이 뭐니? 1이지 1 y 절편 1. 아이고 왜 자꾸 지워지냐 이거. 여기 1 여기 구해놨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건 양수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정수 하나 밖으로 나온 거 f-1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어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변할 거고 얘도 마이너스일 거고 얘도 마이너스일 거고 이 마이너스네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게 되기 전에 이 x축을 뚫고 내려간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변곡점이 나오는 거네요. 자, 그럼 괄호 2번을 보겠습니다. 괄호 2번. 괄호 2번 이거 할 때 이제 좀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자, 괄호 2번을 보면은 이것도 도함수를 일단 구해놓고 보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6x의 제곱이 아니고 1차 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은 인수분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걸로 끝내야 되나? 아니요. 요거 이때는요.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는 완전 제곱의 꼴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은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여기 상수가 막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아시겠어요? 요거는 조금 풀이 방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마이너스 3을 묶어내야죠.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괄호 닫고 마이너스 4 여기까지 해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걸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빠져야 되는데 얘랑 곱해서 플러스 1이 빠져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플러스 3이 빠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만 남겠죠. 이 연습은 중학교 과정부터 계속 해왔던 거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계속 했던 거고.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색깔 좀 바꿔야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뭡니까 이거? 양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양수겠네요. 그러면 이 부호 때문에 음수가 될 거 아닙니까? 음수에서 음수를 대준다? 이게 음수네. 이게 무조건 음수예요. 왜? 아하, 따라서 실수 전체 범위에서 감소하고 있구나.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로 계속 일정하구나. 안 변하구나. 따라서 극값이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x는 1인 곳에서 뭐가 나타나? 변곡점이 나타나겠네. 근데 우리 괄호 1번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변곡점이겠네. 그죠? 여기는 완벽한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자, 이 도함수입니다. 원함수 아니죠? 이 도함수의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퀄 제로로 두면 판별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왜냐고요? 흑원을 갖는지 안 갖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판별식을 세워보면 짝수라서 짝수 판별식 3 나오지. 3, 3은 9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해야 되는데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4, 3, 12 파이 음수 나오죠. 흑원 같네. 그러니까 x가 1인 곳에서 변곡점이긴 한데
f 프라임에다가 2를 집어넣어봤자 제로가 안 된다고. 봐봐. 이 집어넣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로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음수 기울기에 뭐죠? 음수 기울기에 뭐죠? 접선 기울기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음. 따라서 요 때는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까지 이해하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자 y축이 요렇게 있고요, x축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기울기를 최고 차항의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아래가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x가 1인 경우에서 f1인 값을 구해보면요,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 여기가 3 나오죠. 그러니까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이에요. 요게 1,1에서 변곡점을 가지고 여기가 y절편이 3이니까 여기 3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그래프거든요. 자, 그런데 F1이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F2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F2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8, 2는 4, 4, 3, 12,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15자인데 16. 이거 딱 음수로 나오지. 그러니까 F 게 X가 1과 2 사이에 뚫고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적어 드릴게요. 여기 지우개 F2 이게 음수가 나와서 이렇게 뚫고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구해진 게요. 이게 음수의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이렇게 뚫고 잘 그려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을게요. 이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최대로 마이너스 1까지 이제 기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더 가파르게 기울어질 수는 없다. 여기 더 가파르게 기울어질 수 있나? 하여튼 요게 기울기의 최대값이나 이런 것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올라나? 이런 것들은 놔두고, 그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은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유제로 꾸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앞 시간에 한 거네. 여러분들이 꾸며져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숙제로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런 거는요.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음. 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4차 함수의 극대극소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건 넘어왔습니다. 아니, 목이 말라서 물 좀 먹었습니다. 4차 함수 들어갈게요. 겁내하지 마시고요. 그냥 괄호 1번부터 보시면은 도함수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f 프라임 x. 이게 3의 x의 4제곱이 돼 있으니까 이거 12x로 나오죠. 12x의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2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 길게 나오죠. 자, 이거 12로 공통인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1로 보면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로가 나오잖아요. 그게 x 마이너스 1은 지금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가 돼서 이거 없어져서 x 마이너스 1도 지금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고차항이 x일 수밖에 없죠. 그죠? 여기가 12가 나와야 되는 게 이미 12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랑 곱하면 1이고 여기가 24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 괄호항의 치수가 죄다 홀수항이라서 여기서 다 극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함수의 계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꼬라지가 나타나는데 여기가 뭐니? 마이너스 1. 여기가 어디니? 1. 여기가 어디니? x가 2인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극소 두 개 극대 하나가 나타나죠. 이 극소값 f' 이런 일일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나오겠죠? 여기 f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 f2 값을 계산해서 하면은 극대값 두 개가 나오겠죠. 극소값 두 개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플러스 9. 아이고 이게 마이너스 값이네. 아이고 마이너스 10? 자, 2를 넣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F1은 지금 이 개수만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2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Y절편 뭐죠? 이게 Y절편이고요. 그러면 대충 그래프가 나오죠. 이렇게. 자, 요 정도까지만 그려도 돼요. 사실. 요 정도까지 그려도 되는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x축이고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가 y 절편이 9니까 한 요 정도로 구로 잡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1값이 22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가 1이라고 그리고 한 21 요 정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1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0일 때 이렇게 돼 가지고 우왕창 뚜뚜뚜뚜 내려와서 올라가는데 이게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구해보시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 같네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있잖아요. 여기 괄호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하고 지나가긴 좀 그렇고. 자, 도함수를 구해볼 거예요. f'(x) 이거는 4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입니다. 사로 묶어지죠. 사로 묶어지면은 x의 세제곱 4, 3, 12, 4, 2, 8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볼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4에 x 플러스 1을 그거로 가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1 제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들어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1 1은 2에 여기 마이너스 하면 x 플러스 1이 또 나오죠. 그럼 제곱 나오고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변곡점이 나타나죠. 그죠? 극값 아닙니다. 극값은 여기서만 나타나죠. x인 이의 극값. 그런데 이게 개수가 뭐죠? 양수기 때문에 이런 꼬라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곡점이 나타나는 지점의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변곡점이 나타나는 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요 지점이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고 여기가 x가 2인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 x 마이너스 1은 뭐죠? 실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도 극값이기 때문에
f'2가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극소값이 되고 극소값은 원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찾아내면 되죠.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대충 그래프가 그려졌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다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문제도 여러분들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면은 이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잠깐 보시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도함수 그래프인지 원함수 그래프인지 이것부터 확인하시고요. 이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지점이 극소 지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지점이 극대 지점이 되는 거고요.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원함수 아니에요. 이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변하지 않는 이 지점은 변곡점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또 극소가 나타나고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변함이 없는 변곡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느냐. 답이 밑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원함수를 만들면은 이게 극소, 극대, 변곡, 극소, 변곡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2에서 1요. 근데 이게 원함수라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도함수잖아. 그래서 이걸 빨리 확인하라고요. 이게 원함수인지 도함수인지. 그죠? 이게 지금 부호가 바뀌고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지역에서 플러스 지역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지금 접선 기울기가 바뀌잖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지역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럼 1에서 3 사이에는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4에서 5 구간 사이에는 증가합니까? 이거는 맞네요. 그 다음에 fx가 x는 2인 곳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꾸니 극대죠. 극대. 극소가 아니라 x가 3인 곳에서는 뭡니까? x가 3인 곳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잖아요. 극대 극소 아니죠. 그래서 답이 3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됐죠. 자,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지우고 자, 여기서 보시면 극대극소와 미정계수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응용된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있고 이걸 줬잖아요. 극대값이 10이다. 상수 a가 그렇다면 이 상수 a가 결정이 나면 극소값도 찾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괄호 1번 같은 경우에 도함수를 먼저 구해보세요. 이렇게 3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 앞에서 했지 그지? 그럼 3이 나오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x가 1에서 극값을 갖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차항의 원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치수가 모두 홀수라서 두 개의 극값이 나타날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이어야만 되고요. 여기는 지금 x는 1이야만 되거든요.
그게 여기서 극대값이 나타나는데 그 값이 10이란 이야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f에다가 원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12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a가 10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a는 1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소값은 x가 1일 때가 극소값인데 1일 때가 극소값인데 1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 되겠죠. 8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또 2번을 풀어봐야겠죠. 자, 4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극소값이 4라고 그랬고 a가 실수인데요. 극대값이 있는지 조사해봐라. 있으면은 그 값도 한번 구해봐라. 그런 뜻이겠네. 뉘앙스상 극대값이 없을 수도 있네 이게. f'x를 구해보겠습니다. 도함수를 이렇게 구해보면 4의 x의 세제곱 플러스 4a 세제곱이죠. 여기서 끝나죠. 4로 묶어낼 수 있죠. x의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입니다. 여기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4 있고 x 플러스 a, 그죠?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 1차란다. 여기 이 치수가 1이죠. 그러면은 x가 뭐 마이너스에서 극값을 가지는 겁니다. 극값을 가져요. 그런데 이거는요 허근이 나오잖아요. 허근이. 따라서 이거는 극값이 존재할 수가 없죠. 변곡이 생길 거예요. 변곡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x가 마이너스 a일 때 x가 마이너스 a일 때는 이렇게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변곡이 있고 그러면 이게 4차 함수니까 그리고 여기가 개수가 1보다 크니까 원래는 변곡이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변곡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런지 이 a가 지금 음수인지 양수인지 몰라요. 지금 그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런지 이 둘 중에 하나겠네. 따라서 극소값은 있는데요. 극대값이 없네. 극대값은 없다. 극소값이 살아가 있으니까 그걸 구해봐야 된다.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극소값은 원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었을 때 이게 4가 나오는 이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되겠다. 자, a 4제곱 마이너스 4a 4제곱 플러스 16 이퀄 4다. 마이너스 3a 4제곱 마이너스 12 a 4제곱은 4.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극대값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것도 뭐 애들한테 풀어줬나 내가. 240번 문제를 보면 함수 fx가 있는데 이게 극소값이 8이라고 줬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8이라고 줬어요. a가 양수라고 돼 있네요. 극대값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3차 함수는 능숙능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토함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f'x. 자, 3의 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2, 3은 6.
아니네 이거. 아이고 이거 x 착각했습니다. 그냥 3a 제곱이고 x는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죠. 미안합니다 이게. 음. 어. 이렇게 됩니다. 어? 이거 앞에서 풀었던 거 아니야? 잠깐만요. 어, 뭐라고? 이게 아니라고? 아, 미안합니다. 위에 문제가 있다. 미안합니다. 자, 여기 더하면서부터 먼저 가기. 여기 1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여기서 극소값을 갖고요. 그래서 상수 AB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두 개예요, 두 개. 식이 두 개 필요하겠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딱 느낌이 오잖아. 더함수부터 먼저 구해야죠. f 프라임 x. 자, 3x의 제곱 플러스 2ax죠, 그죠? 그 다음에 b가 하나 남습니다. 자, 이게 뒤에 나올 건데 미리 이게 문제가 나와버렸네. 이게 극값을 갖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극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f 프라임 1을 집어넣어주면 도함수에 1을 집어넣으면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얘도 f 프라임 3을 집어넣어주면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f 프라임 1 이게 제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면 1, 1은 1. 여기 집어넣는 게 아니고 도함수가 이거죠. 여기 집어넣어야죠. 1, 1은 2, 3 플러스 2a 플러스 b 이퀄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f 프라임 3이 제로이기 때문에 3, 3은 9, 3, 9, 27 플러스 6a 플러스 b 이퀄 제로입니다. 연립을 해야 되겠죠. 자,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고 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7입니다. 이쪽으로 빼볼게요. 그러면 4a 이퀄 마이너스 24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고 b는 9가 나오죠. 두 개 다 하라 그랬으니까 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일단 도함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푸는 방법이야 뭐. 그런데 x가 1일 때 극대값을 갖고 x가 3일 때 극소값을 갖는단 말은 이 f 프라임 x를 인수분해를 하면 x-1과 x-3을 인수로 갖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최고차항이 3이니까 3을 적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2차 함수의 두건 알파가 1이고 베타가 3이다. 뭐 기억나는 거 없니? 두 건의 합 4잖아. 두 건의 합 4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a가 돼야 되죠. 따라서 a는 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6이네요. 똑같게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은 두 건의 곱 3도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3분의 b가 나오잖아요. 얘 b는 3, 3은 9로 나오죠. 똑같잖아요. 또는 이렇게 해볼 수도 있죠. 뭐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3을 내주고 x의 제곱 더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x 곱하면 얼마지? 이거지. 그러면은 지금 3, 3은 9니까 b는 9가 나올 거고요. 4, 3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요. 개수 비교를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오늘 마지막 번 문제인데 이거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x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 이 극소값이 보이죠. 마이너스 8이고 양수 a라고 그랬고요. 극대값이 있으면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게 3의 x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3a 제곱이 있어야 되죠. 요거 a를 x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3의 괄호 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에요. a가 양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극값을 갖는 겁니다. 이거에 홀수 지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a, 여기 음수 지역이죠. x가 플러스 a, 이건 양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고요.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극소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극대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 극대값을 구하란 이야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8. 그럼 만들어야지 뭐. 그죠? 아이고 8이야. f 극소값이 f가 a일 때죠. f가 a. 극소값이 f가 a일 때입니다. 집어넣으면은 어디 집어넣어야 돼? 여기 집어넣으면 안 되죠. 여기 집어넣어야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플러스 8이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8이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2a 세제곱은 마이너스 16이거든요. a 세제곱이 8이 되는 거예요. 근데 a가 0보다 크다며. 양수라며.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돼요.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플러스 8이 되려면요. 그러면 a가 2라는 걸 알았으니 여기 f 프라임 원함수가 끊어줘야지. 이렇게 원함수가 x의 세제곱 a가 2니까 2는 4, 4, 3, 12 x 플러스 8이 되는 겁니다. 자, 극소값은 됐고 극대값 구하는 거니까 f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즉 f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8이 되니까 이게 24가 나오죠. 여기 답이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오시면 극대 극소 미증계수 결정이요 2 요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빨리 끝내야 최대 최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